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정 교수님에 이어 오늘부터 대학 글쓰기를 강의할 이순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대면은 하지 못하더라도 강의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쪽지, 문자, 카톡, 메일 등을 이용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8218-5253 이순희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학교, 강의 요일, 이름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강의 방향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시글과 평가 항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시글을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써 빠른 이해성, 수월성, 자발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자신의 사고 과정 점검 기회를 제공하며 개성적인 문체 유지를 도와 여러분이 창의적인 문체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글쓰기의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제문과 개요 작성의 기초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의 과정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심화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초 과정을 통해 개괄적으로 주제문과 개요 작성 방법을 소개한 다음 연결하여 좀 더 심화된 주제문과 개요 작성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글쓰기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글쓰기의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문과 개요 작성입니다. 먼저 발상모기를 살펴보고 생각지도 그리기, 개요 작성, 주제문 작성, 그리고 완성될 글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쓰기 준비 단계로 발상모기입니다. 발상모기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주제를 떠올렸을 때 그 주제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발상모기라고 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고 좀 더 풍부한 내용을 글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는 주제를 떠올렸을 때 한마디로 정의 불가, 새내기, 태어난 지 19년째, 여자, 평범, 꿈, 인권 변호사, 세계 평화, 강한 승부욕, 독종, 쉬고는 못 산다, 오래 달리기 잘함, 오래 매달리기에 최강자, 평범한 외모,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외모 콤플렉스, 안경, 시력 나쁨, 나만의 개성, 작고 갸름한 얼굴, 뽀얀 피부, 흑당 같은 머리카락, 나도 예쁘네, 꽤 많음, 슬기, 세상을 살아가는 힘, 친구 많음, 진짜 친한 사람은 적음, 진짜 친구는 한 명만, 대학 때는 많은 친구 사귀기를 원함, 세계인이 되자, 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 끼 부족, 노력으로 끼를 보충, 노력도 끼, 나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고 반성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쏟아놓은 이 단어를 읽어보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어들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그러한 성격을 가진 단어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서 모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아서 그 모은 것을 개요 작성을 하고 해서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글 한 문단을 쓰는데 재료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분류 작업이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재료를 분류하듯이 여러 가지 냉장고에 재료가 있다면 이 재료는 오므라이스를 할 재료, 또 저 재료는 된장찌개를 할 재료, 또 저 재료는 잡채를 할 재료, 이렇게 분류하듯이 이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분류를 해서 나중에 글을 쓸 때 각 문단에 글 쓰는 그러한 단어, 재료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의 불가, 새내기, 태어난 지 19년째, 여자, 평범, 여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를 어떤 그 정의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서론이나 결론 이런 걸 쓸 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외모가 평범할 수도 있고 내 성격이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외모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 또는 성격이라는 그러한 다발에다가 묶음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꿈, 인권, 변호사, 세계평화 이런 것은 어떤 그 자신의 꿈이죠. 꿈 목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다발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승부욕, 독종, 지고는 못 산다, 오래 달리기 잘함, 오래 매달리기의 최강자, 이래서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러한 특성이 되겠는데 이것은 깡이라는 다발, 깡이 세다 이렇게 말하죠. 깡이라는 다발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평범한 외모,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외모 콤플렉스, 안경, 시력 나쁨, 나만의 개성, 작고 갸름한 얼굴, 뽀얀 피부, 흑당 같은 머리카락, 나도 예쁘네. 여기까지는 외모죠. 외모를 우리가 꼴이라고도 합니다. 꼴값 떠네 할 때 그죠? 꼴이라는 다발에 집어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꽤 많음, 슬기, 세상을 살아가는 힘. 요것은 어떤 그 꽤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정신적인 특징이죠. 꽤 다발에 집어넣겠습니다. 친구 많음, 진짜 친한 사람은 적음, 진짜 친구는 한 명만, 대학 때는 많은 친구 사귀기를 원함. 그 다음 세계인이 되자 하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입니다. 그죠? 인간관계, 이것은 끈이라는 인간관계, 끈이라는 다발에 집어넣겠습니다. 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 끼 부족, 노력으로 끼를 보충, 노력도 끼. 이것은 끼라는 다발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나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고 반성하기. 이것은 결론 정도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발상모기 한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군대 같은 대학에 대해서 발상모기를 한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선후배 간에 어떤 그 군대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관습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글쓰기에 그 발상모기의 예시로서 군대 같은 대학을 정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주제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예시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시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또는 신선한 주제를 선택해서 발상모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군대 같은 대학의 발상모기를 해보면 먼저 대학 입학, 신입생, 후배, 선배, 군대식 말투, 강요, 육체적 체벌, 전통, 당연하게 여긴다, 각종 매체, 잘못된 관습, 인식, 건전한 대학 문화, 뉴스, 군기 잡는 대학 문화, 보도, 3월, 새학기, 후배 길들이기, 논란, 부모님, 걱정, 고쳐져야 한다, 논란, 대학 문화의 실상과 원인, 해결 방안, 봄, 교정, 봄 내음새, 산뜻하지 않다, 무한존중, 권위의식, 위계질서, 말의 끝맺음, 단아까, 엎드려 뻗치기, 육체적 체벌, 단순, 과의 전통, 새내기, 권위적인 선배, 불만, 명분, 같은 행동, 반복, 대물림, 근절, TV, 인터넷, 각종 언론 매체, 대학 문화의 실상과 문제점, 반복적 보도, 올바른 인식, 각성,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발상모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군대 같은 대학이라는 어떤 그 주제어를 머리에 떠올렸을 때 이것과 연관되어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단어, 구, 문장 등이 되겠죠. 이 발상모기는 어떤 그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은 되고 어떤 내용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군대 같은 대학이라는 그 주제어를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무작위로 쏟아내 놓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발상모기 두 편 예식을 나라는 주제글로 발상모기를 했으며 또 이어서 군대 같은 대학이라는 주제로 발상모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상모기 한 내용을 보고 다발짓기 한 내용입니다. 자, 발상모기. 꿈이라는 다발의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인권 변호사 세계 평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꾀라는 다발에 들어갈 내용은 슬기,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런 것들로 다발 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깡이라는 다발에 들어갈 내용은 강한 승부욕, 독종, 지고는 못 산다, 오래 달리기, 오래 매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끼라는 다발에 들어갈 내용은 끼 부족, 노력으로 보충, 노력도 끼,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꼴이라는 답안에 들어갈 낱말은 평범한 외모, 나만의 특색, 작고 갸름한 얼굴, 뽀얀 피부, 흑당 같은 머리카락 같은 단어를 한 답안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끈이라는 답안에는 친구 많음, 진짜 친한 친구는 적음, 대학 때는 많은 친구 사귀기 원함, 이러한 내용을 답안에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답안은 그 앞에서 발상모으기 한 내용을 읽으면서 연관성 있는 것들을 모아서 같은 답안에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답안을 짓는 이유는 이어서 하게 되는 개요 작성을 원활하게 하고 또 그 생각지도 그리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성질끼리 같은 답안에 집어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답안 짓기는 다음에 이어서 오는 생각지도 그리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며, 생각지도 그리기는 또한 개요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제문을 쉽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군대 같은 대학 그 발상 모으기에서 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문제의 실태 또는 문제 원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발상 모으기에서 나타난 그 쏟아내 놓은 단어들을 분류해서 각 답안 보따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그 발상 모으기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분류해서 각 답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군대 같은 대학의 의미라는 답안에 들어간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입학, 신입생, 후배, 선배, 3월, 새학기, 후배, 길들이기, 논란, 봄, 교정, 봄 내음새, 공기 잡는 대학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실태라는 것은 군대 같은 대학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되겠죠. 그 문제점과 관련된 그 발상을 살펴보면 군대식 말투, 강요, 육체적 체벌, 논란, 부모님 걱정, 산뜻하지 않다, 무한 존중, 권위의식, 위계질서, 말의 끝맺음, 단아까, 엎드려 뻗치기, 육체적 체벌, 권위적인 선배, 불만 이런 것들이 군대 같은 대학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제의 실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그 문제 원인에 들어가 있는 답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 또는 문장 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당연하게 여긴다, 단순, 과의 전통, 명분, 반복, 대물림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 원인을 알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해결 방안이라는 답안에 들어간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매체, 잘못된 관습, 인식, 건전한 대학 문화, 부스,
고쳐져야 한다. 근절, TV, 인터넷, 각종 언론 매체, 반복적 보도, 올바른 인식, 각성,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라는 것들이죠. 그 문제의 실태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군대 같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실태는 군대식 말투 또는 선배들의 강요 또는 후배들에 대해서 선배들이 육체적인 체벌을 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이 걱정하게 되고 이러한 실태가 산뜻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선배들은 후배들로부터 무한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배들의 권위의식 또는 대학에서의 위계질서 그리고 군대처럼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말의 끝맺음이 단아까로 끝나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엎드려 뻗치기를 한다든지 후배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강요하는 거죠. 그 외에 육체적 체벌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권위적인 선배 때문에 후배들의 불만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의 실태가 되겠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러한 군대 같은 대학을 전통으로 여겨서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 그래서 그 과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런 명분으로 반복하거나 대물림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실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각종 매체, 예를 든다면 TV나 인터넷 같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러한 잘못된 대학 문화가 고쳐져야 한다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 선배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각성을 해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건전한 대학 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처럼 여러분도 앞에서 발상모으기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발짓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다발에 넣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지도 그리기를 했습니다. 나를 중간에 놓고 큰 가지가 쭉 있죠. 꿈이라는 다발, 그 다음에 끼라는 다발, 강한 승부욕, 깡이라는 다발, 친구 많음, 끈이라는 다발, 꼴, 평범한 외모, 꼴이라는 다발, 꾀라는 다발 이렇게 쭉 해서 이것과 관련된 단어를 장가지에다가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부분 있죠. 뭔가 꿈, 가치관, 장점, 단점 또는 경험, 인간관계 뭐 앞에 나왔던 걸 이렇게 큰 다발로 쭉 하고 여러분이 적었던 내용을 이렇게 장가지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발짓기 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지도 그리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중간에 여러분이 처음에 정했던 여러분이 자신 있는 내용, 주제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 주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제어, 군대 같은 대학이 중간에 옵니다. 중간에 오고 큰 가지에서는 다발짓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군대 같은 대학의 문제 실태, 그 다음에 군대 같은 대학의 문제 원인, 그 다음 군대 같은 대학의 해결 방안, 군대 같은 대학의 의미, 이렇게 큰 가지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가지에서는 다발짓기에 썼던 내용들을 분류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군대 같은 대학의 문제 실태에서는 군대식 말투, 단아까, 산뜻하지 않다,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면서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다. 그 다음 선배들의 무한 존중 또는 권위의식, 위계질서에 의해서 강요당하게 되고 이에 후배들은 불만이 많다는 거죠. 군대 같은 대학의 문제 실태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육체적 체벌, 그 가운데 엎드려 뻗치기 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군대 같은 대학의 문제 실태이면서 이 내용은 앞에 다발짓기에서 가져와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군대 같은 대학의 문제 원인을 살펴보면 과외 전통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반복하고 대물림하는 데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대 같은 대학의 해결 방안은 잘못된 관습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인식하게 해서 건전한 대학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갈래는 각종 매체에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뉴스의 형태로서 잘못된 관습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인식하게 해서 건전한 대학 문화를 형성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군대 같은 대학의 의미로서는 3월에 되면서 새 학기가 되고 대학 입학을 하면서 교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실태가 되는 거죠. 또 3월 하면 봄과 봄내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군대 같은 대학의 의미는 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입생 후배에 대해서 어떤 선배들이 행하는 여러가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행동은 공기 잡는 대학 문화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생각지도 그리기는 다발짓기에서 이 큰 가지에 나타난 문제 실태, 문제 원인, 해결 방안 또는 의미, 이러한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분류를 해서 가지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 작성에서 개요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요의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에 따른 개요가 하나 있고 내용 구성에 따른 개요가 또 하나 있습니다. 표현 방식에 따른 개요는 화제식 개요와 문장식 개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제식 개요는 명사구 형태로 소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글을 쓰는데 직접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비해 문장식 개요는 화제식 개요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문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화제식 개요보다는 문장식 개요가 더 유용하므로 여러분들은 문장식 개요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용 구성에 따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구성에 따른 개요는 정보 전달식 구성, 문제 해결식 구성, 찬반 대립형 구성 등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식 구성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위한 주제문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정보 전달식 구성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문입니다. 따라서 정보 전달식 구성은 설명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글을 쓸 경우에 정보 전달식 구성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앞에서 살펴본 정보 전달식 구성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문, 설명을 위한 주제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은 사회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재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한다. 이것이 정보 전달식 구성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고급 인재 양성과 재교육 기회 부여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 해결식 구성에서는 설득 주장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제 해결식 구성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식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문제 해결 주제문에는 반드시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해결 주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NS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라는 주제문이었는데 그 주제문에는 SNS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찬반 대립형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구분될 때 이러한 구성을 쓰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주제문에는 주장하는 글의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9시 등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라는 주제문이었습니다. 이 주제문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라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장의 반대편 주장은 9시 등교 정책은 시행되면 안 된다 라는 주제문인데 그 앞에 목적으로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라든지 이러한 목적이 들어가서 반대편에 또 주제문이 작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요 작성하기 위해서 화제식에서 문장식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쓰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화제식 개요보다는 문장식 개요로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앞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통일이 중요합니다. 화제식이든 문장식이든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화제식인데 문장식도 썼고 문장식인데 화제식도 썼고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화제식이면 화제식으로 다 작성을 해야 하고 문장식이면 문장식으로 또 다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장식으로 다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식 개요는 어떤 것이고 화제식 개요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식 개요는 글에서 핵심이 되는 항목을 계층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제식 그렇게 개요에서 1번 개요 항목, 2번 개요 항목, 3번 개요 항목, 4번 개요 항목, 5번 개요 항목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 안 되고 계단을 올라가듯이 계단의 높이처럼 이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차이가 있으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계층화하여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문장식 개요는 화제식 개요의 핵심 항목들을 어떻게 문장화하여 의미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문장식 개요니까 문장화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장화하는데 뭘 가지고 문장화를 합니까? 핵심 항목들을 문장화하여 의미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장식 개요는 화제식 개요에다가 어떤 필자의 관점과 생각을 덧붙여서 문장식으로 작성을 하면 문장식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식 개요를 화제식 개요로 발전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어떤 개요입니까? 그렇죠. 화제식 개요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개요이겠습니까? 그렇죠. 문장식 개요입니다. 자, 화제식 개요는 핵심 단어들을 조합입니다. 핵심어의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서론에 해당하죠. 서론의 역할, 서론 쓰는 법 이런 것은 뒤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본론도 마찬가지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서론 못 쓰는데 본론 결론 못 쓰는데 하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서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자, 2, 3, 4번이 본론입니다. 2번은 문제 실태, 3번은 문제 원인, 4번은 해결 방안, 5번 결론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관리의 문제, 이게 문제 실태이고 문화유산 훼손의 원인, 이게 원인이죠. 문화유산의 관리 방안, 이게 해결 방안입니다. 그리고 5번은 결론,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화제식 개요일 때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인지 낮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유산 관리의 문제점이 뭔지도 알 수 없어요. 화제식 개요에서는. 그리고 문화유산 훼손의 원인이 된다. 여기에서는 뭐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문화유산 훼손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4번에서 문화유산의 관리 방안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전망이 어떤 것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화제식 개요는 이처럼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을 문장식 개요로 바꾸면 확실하게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문장식 개요로 고치면 우리 문화유산은 민족의 어를 담고 있어 매우 가치 있다. 이렇게 문장식 개요로 문장화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은 민족의 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문화유산 관리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문장식 개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방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문화유산 관리는 허술하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얼마 전에 광화문 방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한순간 소실되어 버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고 반성을 해보니 문화유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이게 문제 실태예요. 그러면 문화유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취급되는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훼손의 원인은 부족한 시민의식,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귀중함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무책임한 문화행정, 예산 부족에 있다.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된 원인은 부족한 시민의식,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내 귀중함을 잘 모른다는 거죠. 무책임한 문화행정, 그리고 예산 부족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원인이 나오면 우리는 해결 방안은 쉽습니다. 원인과 방안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손가락이 가려우면 손가락을 긁어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손가락을 긁지 않고 발가락을 긁었다면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가려움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유산 훼손의 원인에 따른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화유산 해결 관리 문제의 해결 방안은 부족한 시민의식을 고치고 무책임한 문화행정을 고치고 예산 부족을 개선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1대1 대응을 염두에 두면서 원인과 방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나왔죠. 시민교육과 부족한 시민의식이니까 시민의식이 부족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채우겠다는 겁니다. 무책임한 문화행정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 이런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때 우리나라는 문화선진국이 될 것이다. 또는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 문화를 잘 관리 보존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은 주제문에 속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것은 주제문이죠.
5번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문과 결론은 달라야 되겠죠.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때 우리나라는 문화 선진국이 될 것이다. 예측 전망을 하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요에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은 서론, 2, 3, 4번은 본론. 인데 이 본론 가운데 문제점은 2번,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오고 본론에서 첫 번째는 문제점이 나와야 되고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이 나오고 세 번째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개요의 방법 이어서 범주 설정 및 항목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본론에서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서 범주를 설정하고 항목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예시글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는 화제식으로 문장식으로 발전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글쓰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제문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문이란 쓰려고 하는 글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문장을 강조합니다. 주제문은 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몇 단계 과정을 거쳐 주제를 구체화했다면 이제는 주제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제문은 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이나 생각, 즉 쓰려고 하는 글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주제문을 작성하면 필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초점을 맞춰 개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요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문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 주제문은 한 문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주제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문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결된 문장이어야 합니다. 주제문은 하나의 문장이므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결된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은 평서문이어야 하며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주제문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문은 필자의 생각이나 관점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의문문 등의 형식으로 필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상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어법에 맞지 않게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제문은 반드시 어법에 맞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주제문은 반드시 글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괄하면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제문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포괄하면서 간결하게 표현하고 평서문이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글의 주제문이나 해결하는 글의 주제문에는 목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글의 주제문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9시 등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9시 등교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목적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하는 부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에는 반드시 목적이 들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결하는 글의 주제문도 목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해결하는 글의 주제문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라는 해결하는 글의 주제문입니다. 여기에서는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결 방안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목적은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부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을 통해서 문제의 실태가 뭔지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뒤에 규제를 강화하고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해결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주제문에는 글 전체를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까지도 주제문에서 우리는 추론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문은 간결해야 하기 때문에 군더더기는 다 떼어버리고 핵심어만 가지고 주제문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주제로 정하고 예식을 넣어서 발상모기, 다발짓기, 생각지도 그리기를 했던 군대 같은 대학의 주제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같은 대학은 해결하는 글의 주제문이므로 역시 목적이 들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학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 잘못된 관습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목적이 대학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것은 대학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문제의 실태인데, 그 방해 요소가 즉 군대 같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습을 없애는 것이 해결 방안이죠. 잘못된 관습을 없애 건전한 대학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관습을 없애고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송 매체에서 공익 광고를 하는 거죠. 군대 같은 대학이 대학의 잘못된 관습이며 이 관습을 없애고 건전한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해결 방안인데, 이 해결 방안은 잘못된 관습을 없애는 방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잘못된 관습을 없애야 한다 라는 문장 안에 그 글 전체에 내용이 담겨 있으며, 또는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략 주제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감이 왔을 겁니다. 주제문은 여러분이 쓰는 글은 문제 해결형 글이죠. 해결하는 글의 주제문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하는 목적이 들어있어야 하고, 주제문을 통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어나 또는 그 핵심어를 떠올릴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단어를 가지고 주제문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글의 주제문에는 글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는 글의 주제문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은 사회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재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한다 라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글에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의 주제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재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핵심 내용을 가지고 주제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주제문과 개요 작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예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는 생각지도 그리기의 각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개요 작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라는 가지를 살펴보면 인권, 변호사, 세계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개요의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내 꿈은 작게는 인권, 변호사, 크게는 세계 평화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꾀에는 슬기,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나 꾀를 잘 낸다. 이렇게 문장을 개요 항목을 작성하고 장가지에 쓰지 않은 슬기,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런 것은 나중에 그 본론 쓰기, 글 완성하기 위해서 뒷받침 문장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깡입니다. 깡. 깡에는 강한 승부욕, 독종, 지고는 못 산다, 오래 매달리기, 오래 달리기, 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개요 항목에 들어갈 문장을 만들어 주면 나는 절대 지고는 못 산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여기에서도 상위 항목 다른 단어를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를 뽑아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지고는 못 살기 때문에 오래 달리기, 오래 매달리기도 잘하고 또 독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끼를 보겠습니다. 끼 부족, 노력으로 보충, 노력도 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끼를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체한다. 이래서 여기 나온 단어를 거의 다 사용해서 개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꼴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외모, 나만의 특색, 작고 갸름한 얼굴, 뽀얀 피부, 흑당 같은 머리카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개요 항목을 만들면 나는 닮은 사람이 정말 많은 평범한 외모이지만 나만의 특색은 있다. 이렇게 해서 평범한 외모, 나만의 특색 이런 걸 단어를 뽑아서 개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작고 갸름한 얼굴, 뽀얀 피부, 흑당 같은 머리카락 이런 것은 글을 완성시킬 때 본문 쓰기를 할 때 이것을 가져가서 뒷받침 문장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끈입니다. 끈, 인간관계. 친구 많음, 진짜 친한 친구는 적음, 대학 때는 많은 친구 사귀기 원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인간관계의 폭은 얕고 넓은 편이나 점점 깊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친구 많음, 진짜 친한 친구는 적음, 대학 때는 많은 친구 사귀기 원함 하는 내용들을 다 활용을 해서 개요 항목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꿈, 꾀, 깡, 끼, 꼴, 끈이라는 6가지 내용은 본론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본론에 들어갈 내용인데 서론은 뒤에 이제 서론의 역할과 결론의 역할 쓰는 방법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서론은 내가 본론에 이런 내용을 쓰겠다 하는 걸 화제 제시를 서론에 해주면 되겠고 결론은 그 본론에 나왔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뭐 강조하거나 예측하거나 재현하거나 이런 내용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나왔던 꿈, 깨, 깡, 끼, 꼴, 끈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화제 제시를 하는 서론은 나는 꿈도 많고 꾀도 있고 깡도 세고 끼는 약간 부족한 편에 꼴은 평범하지만 끈은 넓고 끈끈하다. 이렇게 해서 꿈, 깨, 깡, 끼, 꼴, 끈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 읽었던 내용, 그러니까 생각지도 그리기에 올라와 있는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든 부분이 본론의 개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의 개요 항목은 뭔가 다짐 또는 강조, 스스로 다짐, 강조 이런 내용으로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뭐 이 정도로 결론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식을 또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같은 대학을 가지고 그렸는 생각지도 그리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이걸 가지고 개요 항목을 작성을 하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이죠. 군대 같은 대학, 먼저 본론, 앞에 나라는 그런 정보 전달형 글로서 설명문 형태였다면 지금 살펴보는 군대 같은 대학은 그 독자를 설득하는 문제 해결형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형 글에는 본론에는 문제점, 원인, 해결 방법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론, 결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다발 짓기에서도 살펴봤듯이 문제점 다발, 원인 다발, 해결 방안, 방법 다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이제 개요 작성했는 걸 가지고 개요 작성이 아니고 생각지도 그리기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개요 그 문단에 각 항목의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부터 먼저 보고 서론과 결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론과 결론은 본론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 실태부터 한번 보죠. 군대 같은 대학의 문제 실태 보면 군대식 말투 다 나까 산뜻하지 않다. 논란, 부모님 걱정, 무한 존중, 권위의식, 위계질서, 강요, 불만, 육체적 체벌, 엎드려 뻗치기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개요 항목의 문장, 한 문장을 만들면 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군대식 말투를 강요하거나 육체적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해서 여기에 뭐 군대식 말투나 또는 육체적 체벌 이런 단어를 뽑아서 개요 항목 본론 첫 번째 문제점에 해당하는 개요 항목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본문을 쓸 때 글을 완성할 때 뒷받침 문장을 만들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인 보겠습니다. 원인. 군대 같은 대학의 문제 원인. 과의 전통, 당연하게 여긴다, 반복, 대물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개요 항목을 만들면 대대로 전해져 온 전통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렇게 해서 과의 전통, 당연하게 여긴다, 또는 뭐 이런 내용들, 대물림이 뭐 대대로 이런 내용이죠.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개요 항목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결 방안입니다. 군대 같은 대학의 해결 방안, 잘못된 관습, 각성, 인식, 건전한 대학 문화 이걸 가지고 개요 항목을 만들면
각종 매체에서 대학가의 군기 잡는 관습이 잘못된 관습이란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간섭, 각성인식, 건전한 대학문화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매체, TV, 인터넷, 뉴스 이런 것들이죠. 결론, 서론은 이제 보통 그 문제 해결형 글쓰기에서 서론은 대체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서론, 대학에서 선배들의 과도한 군기잡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화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 전망 또는 강조, 재언 이렇게 끝나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 건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의 개요 항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생각지도 그리기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 개요, 나라는 것을 주제로 한 개요 작성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론에는 꿈, 꾀, 깡, 끼, 꼴, 끈이 나타나 있죠. 2번에서 7번까지가 본론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꿈에 관한 것, 꾀에 관한 것, 깡에 관한 것, 끼에 관한 것, 꼴에 관한 것, 끈에 관한 것이죠. 꿈, 내 꿈은 작게는 인권 변호사, 크게는 세계평화이다. 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나 꾀를 잘 낸다. 깡, 나는 절대 지고는 못 산다. 끼, 나는 부족한 끼를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체한다. 꼴, 나는 닮은 사람이 정말 많은 평범한 외모이지만 나만의 특색은 있다. 끈, 내 인간관계의 폭은 얕고 넓은 편이나 점점 깊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본론입니다. 이 본론을 쓰기 위해서 서론, 1번이 서론인데 화제 제시는 본론에 쓰는 핵심어를 한 번씩 다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꿈도 많고 꾀도 있고 깡도 세고 끼는 약간 부족한 편에 꼴은 평범하지만 끈은 넓고 끈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개요 항목은 한 문장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 8번은 다짐,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을 하면서 끝내죠.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나 성찰하기에서도 봤듯이 나를 잘 알아야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제문을 살펴보죠. 주제문은 앞에서도 주제문이란 뭔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제문은 내용을 포괄하면서 간결하고 그리고 신선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제문은 내용을 다 포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요의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을 다 포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은 나는 꿈, 꾀, 깡, 끼, 꼴, 끈의 6가지 쌍기역을 겸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제문을 썸으로 해서 이 개요 항목 1번에서 8번의 핵심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대 같은 대학에 대한 개요와 주제문입니다. 문제점은 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군대식 말투를 강요하거나 육체적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원인 항목에는 대대로 전해져 온 전통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당연하게 여긴다. 3번 해결 방법. 각종 매체에서 대학가의 군기 잡는 관습이 잘못된 관습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서로는 본론 내용과 연관해서 써야 되죠. 화제 제시. 그런데 이 글이 문제 해결형 글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선배들의 과도한 군기 잡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은 본론을 요약하면서 예측하거나 전망하거나 강조하거나 재현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이 개요 항목은 핵심 내용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 본론을 요약하는 내용은 글쓰기, 본문 쓰기에 들어가서 뒷받침 문장으로 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뭔가 전망 또는 강조, 재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 건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자, 주제문은 이 개요 항목을 다 포괄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거는 문제 해결형 글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하는 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뭘 위해서인가? 잘못된 관습을 없애야 되는 그 이유, 목적이 뭔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 있습니다. 대학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이게 목적이 되죠. 잘못된 관습을 없애야 한다. 여기에서 잘못된 관습이라는 것은 군대 같은 대학에서 가지는 군대 문화죠. 군대 문화. 그것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주제문은 나는 꿈, 깨, 깡, 끼, 꼴, 끈의 6가지 쌍기역을 겸비한 사람이다. 개요를 보면 서론 나는 꿈도 많고 깨도 있고 깡도 세고 끼는 약간 부족한 편에 꼴은 평범하지만 끈은 늙고 끈끈하다 했습니다. 본론 내 꿈은 작게는 인권 변호사, 크게는 세계 평화이다. 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나 꾀를 잘 낸다. 깡 나는 절대 지고 못 산다. 끼 나는 부족한 끼를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체한다. 꼴은 뭐였습니까? 나는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 하는 부분이었죠. 끈 내 인간관계의 폭은 얕고 넓은 편이나 점점 깊어지는 중이다. 결론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서 본론 결론은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서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이다. 태어난 지 19년째가 된 올해까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몇 번 있었던가. 진지한 고민 끝에 간추려진 나의 특성은 꿈도 많고 깨도 있고 깡도 세고 끼는 약간 부족한 편에 꼴은 평범하지만 끈은 늙고 끈끈하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서론에서 중심 문장인 나의 특성은 꿈도 많고 깨도 있고 깡도 세고 끼는 약간 부족한 편에 꼴은 평범하지만 끈은 늙고 끈끈하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도록 앞에서는 유도하기 위한 문장이 뒷받침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한 새내기 19년째, 태어난 지 19년째,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몇 번 없었다. 라는 문장이 오면서 그 서론 문단에 소주제문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론 결론 쓰기입니다. 자, 다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목은 군대 같은 대학, 주제문은 대학의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잘못된 관습을 없애야 한다.
개요, 서론, 대학에서 선배들의 과도한 군기잡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 제기죠. 문제 해결형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에서는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으로 나누어지는데 문제점에서는 어떤 문제 실태가 낱낱이 나타납니다. 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군대식 말투를 강요하거나 육체적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은 대대로 전해져 온 전통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원인을 착각하고 잘못 뽑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인이라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 뿌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는 거죠. 이렇게 군대식 말투를 하고 육체적 체벌을 하고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이러한 문화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대대로 전해져 온 전통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당연하게 여긴다. 해결 방법은 원인과 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1대1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일어나면 안 되고 해결 방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매체에서 대학가의 군기 잡는 관습이 잘못된 관습이라는 점을 공익광고 등을 이용해서 자꾸 알려야 되는 거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인식을 시켜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게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예측, 재원, 인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측으로 끝냈습니다.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날 때 건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개요 항목에 하나씩 가져가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삼고 이 중심 문장과 연결된 뒷받침 문장을 달아줌으로 해서 한 문단이 형성이 되는데 이 문단을 형성할 때는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통일성이라고 해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뒷받침 문장은 오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소주제문, 다시 말하면 중심 문장과 관련이 있는 뒷받침 문장이 와야 한다라는 것이 통일성이었고, 그 다음에 긴밀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앞에 문단과 또는 주제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그 문단을 전개해 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단 내에서 문장을 전개해 감에 있어서 어떤 공간적, 시간적 또는 논리적으로 어떤 체계가 있는 그러한 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앞에서 뭔가 독백 또는 개인적인 의사소통,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나왔다면 그것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뒷받침 문장이 충분히 와주어야 한다.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논리적인 구성으로 순서대로 처음에는 독백에 대해서 관련된 뒷받침 문장을 달아주고 두 번째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뒷받침 문장을 달아주고 세 번째는 사회 구성원 간과 연관된 뒷받침 문장을 달아주고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긴밀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완결성이라는 것은 뒷받침 문장을 달아주되 어떤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그러한 분량의 뒷받침 문장을 달아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소주제의 확대 발전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을 점점점 더 확대시키거나 또는 그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뒷받침 문장을 달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그 말은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의사소통에는 독백, 개인 간의 의사소통,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있다. 그 다음에 독백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이러한 것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주제의 확대 발전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1에서 문제점, 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군대식 말투를 강요하거나 육체적 체벌을 가하기도 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그 뒷받침 문장을 달아주는 데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뒷받침 문장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을 맞아 교정엔 봄 내음새가 물씬 풍기지만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은 그리 산뜻하지 않다. 소위 선배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에 대한 무한 존중을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신입생들을 향한 일부 선배들의 권위의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심 문장에 나왔던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각 문장에 나왔던 핵심어를 뽑아서 소주제문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위계질서가 강한 몇몇과의 선배들에게 얘기를 건넬 시 반드시 말의 끝맺음은 군대식 말투인 다나까로 끝내야 한다고 강요한다. 이런 것도 군대식 말투 강요 이런 걸 가지고 뒷받침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엎드려 뻗치게 하기도 하는 등의 육체적 체벌도 만만찮게 행해진다 해서 그 중심 문장에 나왔던 단어를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앞문장 간의 연결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뒷받침 문장을 달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본론 이 원인에서는 대대로 전해져 온 전통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당연하게 여긴다 하는 부분에서는 한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과 관련된 뒷받침 문장, 이 문장을 잘 드러내기 위한 뒷받침 문장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다라고 해서 그렇다면이라고 해서 앞문장과 긴밀성을 유지해주면서 문답법으로 또 문장 간의 긴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과의 전통으로 여겨버리곤 한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단순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 단순을 또 그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새내기였을 때에는 권위적인 선배들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지만 1년이 지나 후배들이 생기면 우리 과에 대대로 전해져 온 전통이라는 명분하에 당연하게 같은 행동을 반복해버린다. 이것도
앞에 나와 있는 과의 전통으로 여겨버리곤 한다 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소주제가 확대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양상의 대물림으로 대학가의 권위적인 후배 길들이기는 매년 논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론산 해결 방안, 각종 매체에 의해서 대학가의 군기 잡는 관습이 잘못된 관습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 부분도 어떤 그 중심 문장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해도 뭐 큰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앞에 뭐 각종 언론 매체라는 핵심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TV나 인터넷 같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 잘못된 대응 문화의 실상과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가의 군기 잡는 관습이 잘못된 관습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이유, 원인과 결과의 방법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뭔가 체벌을 한다든지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고 이렇게 언론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죠.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날 때 건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 문단 안에 한 문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여러 내용을 제시하고 이것을 수렴해서 이렇게 될 때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날 때 건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죠. 이상에서 하는 부분은 앞의 문단과 긴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권위적인 대학 선후배 문화의 실상과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는 것은 본론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본론의 요약이 결론 문단 쓰는 데에 한 요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전해 내려왔다고 그것을 고지고대로 따르며 전통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잘못된 관습이 있다면 고쳐나가며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도 계속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학 문화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잘못된 관습은 고치고 올바른 점은 수용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예측을 합니다.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날 때 건전한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앞에 문장에서 이미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마지막으로 독자를 확실하게 설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제문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적어보세요. 앞에서 우리 주제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제문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의 과정 가운데 기본적인 주제문과 개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심화된 주제문과 개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